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업 컨설팅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브로콜레 배병우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또 현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창업 컨설팅 분야에서 어떤 게 여러분께 도움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창업 컨설팅의 분야는 어떤 걸 주로 해주시고 계시죠? 창업 컨설팅 분야가 참 많은데 제가 주로 하는 그 창업 컨설팅은 IT 회사하고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IT와 제조업체한테 어떤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인증, 자금, 사업 계획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플레인을 잡아서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 창업자들이 방향을 잡기가 힘드니까 그 방향 잡기 위한 역할을 해드리는 거죠. 방향성을 잡기 위한.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창업을 시작할 때는 네. 작은 거 하나로 이거 돈 되겠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창업을 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 다양한 시행착오도 겪고 그쵸.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창업 시작 전에도 어떤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고 예. 창업 이후에도 어려움 있는 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중에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첫 번째 사업 기획 단계는 어떤 도움을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사업이 맨 처음에 이제 설립을 할 때 우리 상호부터 정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는 세무사 들어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사업 목적이 들어가거든요. 그 사업 목적을 이제 법무사님이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 사업 목적을 어떻게 정해놓느냐에 따라서 정책 사업이 되냐, 전략 사업이 되냐, 기간 사업이 되냐, 뿌리 산업이 되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적절적소에 제가 맞춰드리는 거죠. 이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아이템 갖고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방향을 잡아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정말 공감되고 중요한 게 저는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그냥 온라인으로 100만 원짜리 법인해서 시작하자 쉽고 빠르게 법무사 비용 아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법인이 거의 10년 차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제대로 된 시기에 맞는 지원금도 못 받고 그래. 7년 지나서 인증을 받았어요. 왜 받아야 되지? 몰랐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처음에 하기 전부터 법인명, 네. 그리고 목적, 네.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제대로 받아야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에 필요한 자금, 인증 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시작 전에 어떤 기획 단계부터 같이 사업 계획부터 네이밍, 뭐 법인 설립 이런 부분을 좀 컨설팅 해준다고 하면 네. 그 다음에는 자금 전에 인증을 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증은 또 왜 받는 겁니까? 정부에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 소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근데 뭐 우리 흔히 얘기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벤처, 맨비즈, 이노비즈 이런 인증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ISO 인증이고요. 근데 ISO의 인증은 맨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시스템 인증이에요. 품질을 어떻게 만들고 환경은 어떻게 만들고 안전보건의 직원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게 시스템 인증인 거고 그 다음에 연구소 같은 경우는 기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개발을 함으로써 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받는 거죠. 연구원들에 대한 혜택. 왜냐하면 뭐 개발을 했는데 우리는 개발 비용들을 회사 돈으로 다 들어가고 근데 정부에서 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손해거든요. 그건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혜택을 받게끔 만들어 놓는 거고 벤처 인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술력하고 아이템하고 대표자의 의지 이런 것들 매출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혜택을 주는 뭐 법인세 혜택이거나 취등록세 혜택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노비즈는 ISO 연구소 벤처를 문서화시킨 게 마지막 인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노비즈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건 3년차 이후에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기업들 대표님들을 보시면 3년 되기 전에는요 엄청 열심히 일하세요. 막 밤낮 일하고 하시는데 3년 딱 지나면 이제 안정화가 됩니다. 이제 좀 나도 어느 정도 기업이 활성화가 됐으니 좀 이제 놀아야겠다. 영업을 좀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일 하시다 보면 이제 많이 죽어들게 되겠죠. 그거를 다시 한번 재평가하기 위해서 이노비즈라는 제도가 형성이 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평가 지표가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한번 리뷰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게 이노비즈 인증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딱 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법인 10년 되니까
뭔가 루즈해지는 것도 있고 아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이게 맞나? 고민도 많은데 그런 중간중간에 필요한 인증들이 또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인증을 받으면 세제 혜택이나 정부장을 받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네, 받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법인 3년 미만이라고 하면 반드시 한번 각 필요한 인증들이 무엇인지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 지원, 대출은 빚이다 생각해서 처음부터 돈을 대출받을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제 정부에서 주는 자금 중에 네. 이제 무상자금도 있고 유상자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잘 받으면 그의 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자금들을 네. 지원해 주는 게 또 이제 자금 쪽을 또 컨설팅 네. 해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분야는 많죠. 많은데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IT하고 제조업 기반이 되는 거고 유통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비중이 좀 적어요. 적다 보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만들어가야 될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좀 아쉽지만 유통은 뭐 혜택을 안 주다 보니 전혀 안 주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 비용적인 부분들이나 혜택적인 부분들이 좀 작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고 그래서 주로 저는 방향성을 잡아드리는 게 어떻게든 제조나 IT 기술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드리는 게 제 기획 업무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창업하실 때 IT나 제조 쪽에 감안해서 하시면 다양한 혜택들을 좀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쪽으로 가면 정부에서 빌리는 정책 자금도 있지만 무상 자금들도 있더라고요. 아, 무상자금 많죠. 다들 그거 원하죠. 원하시죠. 무상자금이니까 원하시는데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눈먼 돈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네. 저는 이 말에 좀 반대를 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눈먼 돈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해줬어요. 개발을 하라고 개발 비용을 뭐 1억씩 10억씩 줬거든요. 줬는데 그 개발 업체들이 그거를 그냥 개발을 하긴 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고 그 보고서를 안 올렸어요. 그럼 정부에서는 이게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버전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신청을 해요. 이거 못했으니까 다시 신청을 받아줘요. 실패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벌써 20억이라는 금액을 챙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게 한 5, 6년 됐어요. 그때부터는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이제는 정부에서도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20%에 대한 금액을 환원을 해야 돼요. 4년 동안 나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2억이잖아요. 2억을 이제 5천만 원씩 나눠서 갚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성공 기업으로 판별이 나면 이제 세제 혜택도 생기고 어디 정부 사업이나 입찰 들어갈 때 혜택 과점이 부과가 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어요. 무상 자금은 없습니다. 네. 돈을 받았는데 성공을 했으면 축하하는 게 아니고 20% 정도 환원을 하고 대신 이제 세제 혜택이나 다른 혜택을 주겠다. 아, 그럼요. 네네. 저도 한 5년, 7년 전에 그렇게 정부 자금을 잘 받아서 지금까지 활용을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초기에 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아, 그때도. 지금은 더 까다롭죠. 심사위원도 엄청 까다롭고, 네네. 어쨌든 자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끔 유상이든 무상이든 네네. 정부에도 저리 좋은 대책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창업 컨설턴트가 해주시는 일이 네. 사업 기획 초기에 회사 세팅하는 거, 인증, 네. 자금까지 됐어. 네. 그럼 이제 법인 3년, 5년, 7년 되면 또 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이라고 기준을 보는 게 지금은 한 5년 차까지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은 5년이 넘어가면 그 기업들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3년 동안, 5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이제 6년 차가 되면 이제 안정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안정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은 알아서 자생을 하셔야 되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창업 컨설팅을 도움을 받고 싶으면 법인 한 5년 미만? 그렇죠. 빠를수록 초기 세팅도 같이 하니까 좋은 거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단계별로 네네. 순서라고 해서 단계별로 네네.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네네. 또 이제 또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네. 또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또 네네. 인증도 하고. 네. 예. 너무 뜨끔한 말씀을 제가 들은 게 저희 법인 10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정부 지원이나 정부 혜택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자생해야 되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은 거고.
또 이제 법인이 오래되다 보니까 신규 서비스를 하는 건 창업에 속하는데 그렇죠. 법인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창업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자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창업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를 성장시킨 분도 계시고 네. 어려움도 있겠지만 네. 혹시 기억에 남을 만한 기존의 네, 네. 고객사 중에 네. 뭐 성공 사례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뭐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그 반도체 장비 도소매하는 회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계 장비를 수입해 갖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템이 없었어요. 근데 그 기업에서 그 A라는 회사라고 할게요. A라는 회사에 요거 좀 문제가 생기니까 요거 좀 AS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시작했는데 이분들은 이게 제조라는지를 몰랐어요. 제조라는지를 모르고 서비스 AS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해왔던 거예요. 해오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이거를 너희가 한번 만들어서 줘봐라 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1년 차부터죠. 그래서 그럼 제가 그랬어요. 이거를 한번 기술 개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특허를 냈고 특허를 내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대덕 연구단지에서 개발해 놓은 게 특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협약을 맺고 그걸 기술 이전을 해왔어요. 네네. 해오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더 인정을 받는 게 뭐냐, 정부에서 개발해 놓은 곳에서 네. 기술 이전을 해왔고 너희 걸 업그레이드 시키니까는 회사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조 형태로 바꾼 거예요. 새롭게. 네네. 그러니까 그전에 유통했던 회사는 냅두고 새로운 제조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인증, 자금, 펀딩까지 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한 200억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마 올해는 한 3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내년에는 한 500억 정도 예상을 하는 형태에서 계획은 3년 후에 코스닥 가자. 예,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고요. 한 군데는 기술밖에 없는 회사였었죠. 네. 기술밖에 없는데 특허는 되게 많아요. 자금이 없는 상태인데 그분은 뭐냐면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개발만 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정부 지원 사업을 좀 통용이 돼가지고 뭐 IP 사업이 됐던 왜냐면 기관도 투자를 하거든요. 네네. 뭐 기보나 신보나 중진국도 기업 아이템이 괜찮고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약간 주식은 좀 줘야겠지만 그런 형태에 대한 자금을 좀 해주고 인증도 해드리고 하고 지금 이제 해외에 지금 나가기 위한 단계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분도 한 지금 매출은 거의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인데 개발자는 5분이 되세요. 그때 기술 그 보증을 받은 게 지금 8억 가까이 받았어요. 네. 기술 하나 갖고. 네. 그거는 계속 제가 컨설팅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들은 초기 회사들이에요. 네네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와,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회사는 저기 대표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지분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쨌든 보통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거 외에는 잘 모르는데 외부에 누군가에게 창업 컨설턴트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잘 성장하면 엄청 고마워하겠네요. 아무래도 뭐 평생 가는 거죠. 네, 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조로 바꿨다. 이것도 사실은 생각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분명히 창업 시장에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뭐 글로벌 셀러 이런 분들은 솔직히 작은 유통이니까 도움 못 받을 수 있으나 혹시 주변 지인분들 중에 IT나 제조 쪽의 법인을 운영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면 우리 대표님께 한번 연락드리면 제 얼굴 봐서도 상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담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고요. 유통이라고 해서 사업이 뭐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유통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 유통을 어떻게 기술 개발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제조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표님들이 그걸 판단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저랑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갈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브로콜리 배병훈 대표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창업 컨설팅 분야에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예비 창업자도 괜찮지만 개인 사업자 말고 나름 회사를 설립해서 좀 하고 싶은데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면 아래 링크에 저기 연락처를 남길 수 있는 곳을 남겨드릴 테니 그쪽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들어오셔서
저기 배병호 대표님한테 창업 컨설팅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글로벌스 창업연구소 회원이면 또 아무래도 좀 친절하게 네. 상담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앞으로 창업하신 분들 그리고 3년 이내에 제조나 IT 또는 창업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꼭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창업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